72세 박영희 할머니의 오른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건넨 종이를 받으려는데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컵도 못 잡고 수저도 놓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요양병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딸 은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은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은주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말 요양병원이 싫다고 했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을 살았던 낡은 빌라였습니다.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어요. 중간에 멈춰서 쉬었습니다. 은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됐어. 괜찮아. 영희는 혼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좁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기억이 있었어요. 은주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도 없네.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너 일 바쁘잖아. 가봐. 하지만 가라니까. 영희가 손을 저었어요. 은주는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외로웠어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컵을 들여다가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깨졌습니다. 아,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조각이 미끄러졌어요.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아야, 피가 났어요.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작은 목소리가 텅 빈 집을 채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만 있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어요.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려 쌀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 담으려다 허리가 아팠어요. 아이고. 영희는 포기하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는데 손이 떨려 물을 쏟았어요. 바닥이 젖었습니다. 걸레로 닦았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라면을 먹었어요. 젓가락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흘렸어요. 옷이 젖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혼잣말이었어요. 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학대 사건. 영희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지수였습니다. 26살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수야.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치챘어요. 할머니, 내일 갈게요.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논문 써야지. 논문은 나중에 써도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지수만이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었어요. 40년 전 꿈이었습니다. 1985년 어느 봄날 32살 영희는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어요. 남편 병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힘내. 조금만 참아. 아야, 아야. 진통이 심했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으아. 영희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았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영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병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고생했어. 딸이야. 우리 딸. 의사가 아기를 영희에게 안겨줬어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영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아기 얼굴이 이상했어요. 눈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코가 낮았어요. 입이 작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어요. 영희와 병수는 불안했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산모분, 아기가, 네, 다운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순간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수가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염색체 이상입니다. 지적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돌아왔어요. 이름을 은주라고 지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울었어요. 아기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가? 병수도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병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시설에 보내는 게 어떨까? 뭐라고? 영희가 병수를 쳐다봤어요.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평생 돌봐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인데.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울었어요. 영희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지킬게. 그날부터 영희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은주를 지키기로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아기 장애 아래. 쯧쯧 어쩌다가. 영희는 참았습니다. 은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영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주가 3살이 됐을 때였어요.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엄마도 제대로 못했어요. 병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어느 날 밤 병수가 취해서 돌아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인생이야.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은주를 안고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취했어. 자, 취했다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병수가 벽을 쳤습니다. 쿵. 영희는 은주를 더 꼭 안았어요. 다음 날 병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혼했습니다. 영희는 혼자가 됐어요. 은주와 단둘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뭐든지 했어요. 은주는 특수학교에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 데려왔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있었으니까요. 은주가 10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친구를 때렸어요. 네. 영희는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실에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친구 머리를 때렸어요. 은주야, 왜 그랬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은주를 쳐다봤어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욕했어. 뭐라고? 장애야 엄마래. 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엄마 때문에. 아니야. 엄마는 최고야. 은주가 영희를 안았어요.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은주에게 미안했으니까요. 은주도 열심히 자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은주가 25살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같은 특수학교 출신 남자를 만났습니다. 민호였어요. 민호도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순수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영희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은주야, 결혼은? 엄마, 나도 사랑하고 싶어. 은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영희는 허락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은주가 임신했습니다. 의사는 걱정했어요. 산모분, 아기도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희는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은주가 출산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수였어요. 그런데 지수는 정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했어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이네요. 영희는 지수를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잘 키울게. 지수는 영희가 키웠어요. 은주와 민호는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단순 노동이었어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지수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지수는 똑똑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할머니, 나 시험 100점 받았어. 우리 지수 최고야. 영희는 행복했어요. 지수가 있었으니까요. 지수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은주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는 심장이 약합니다. 위험합니다. 영희는 은주 옆에 앉았어요.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은주야. 괜찮아. 지수, 부탁해.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할게.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은주를 잃었어요. 60살이었습니다. 민호도 1년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는 지수와 단둘이 남았어요. 지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영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지수를 대학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지수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영희는 기뻤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야. 지수는 대학원까지 갔어요. 박사과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영희는 늙었습니다. 72살이었어요. 파킨슨병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희는 꿈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영희는 지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수 왔구나.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지수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다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지수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서 지수를 바라봤어요. 고마웠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어요. 싱크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 그건.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지수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안 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냥 내려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상자를 내려놨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영희는 안도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지수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지수야. 둘이 밥을 먹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은 언제 가세요? 다음 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할머니, 이제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으로 갔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일기장이었어요. 영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어요. 1985년 5월 10일. 은주가 태어났다. 하지만 다운 증후군이라고 한다. 어떡하지?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작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다음 주 지수가 영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을 늘려야 합니다. 네, 선생님. 영희는 처방전을 받았어요. 지수가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사 올까요? 뭐?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와서 모실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 논문 써야지. 논문보다 할머니가 중요해요. 지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수야.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 후 영희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영희가 사인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펜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택배 기사가 친절하게 사인을 받았어요. 영희는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수가 보낸 건강식품이었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수. 그날 밤 영희는 또 꿈을 꾸었어요.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모습이었어요. 3살쯤 됐을 때요. 엄마, 은주야.
영희가 은주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장애인이라서. 아니야. 은주는 엄마의 자랑이야. 영희가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은주가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데 은주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사라져갔습니다. 은주야, 가지마. 영희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사라졌습니다. 영희가 깼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예요. 다음 날 지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가 아니라 할머니와 이야기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어떻게 엄마를 혼자 키우셨어요? 영희는 잠시 멈췄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매일 울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은주가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존경해요. 아니야. 난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둘이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돌아간 후였어요. 영희는 또 상자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1990년 3월 15일. 은주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아이들이 놀린다. 가슴이 찢어진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1995년 6월 20일. 은주가 특수학교 졸업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2000년 2월 14일. 은주가 민호를 만났다.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걱정되지만 행복해 보인다.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2005년 8월 3일. 지수가 태어났다. 기적이다. 정상하다. 감사하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010년 11월 27일. 은주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멈췄다. 나도 같이 죽고 싶다. 하지만 지수가 있다. 살아야 한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주야, 할머니가 지수 잘 키웠지?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졌어요. 며칠 후 영희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았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손이 떨려 닿지 않았어요. 도와줘. 작은 목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지수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수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돼서 온 거예요. 할머니. 지수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119요. 지수가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영희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지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울었어요. 영희는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이제 집만 되는구나.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전부예요. 짐이 아니에요. 영희도 울었어요. 둘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시 나오시죠. 지수가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십니다. 요양병원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희는 알았습니다. 요양병원 가라고 했지?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도 알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요. 안 돼. 너 논문 써야지. 논문은 나중에 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영희는 지수를 안았어요.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수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사 왔어요. 지수야. 영희는 고마웠어요. 지수는 할머니 방 옆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둘이 밥을 먹었어요. 지수가 할머니 수저질을 도와드렸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려서요. 밥을 다 먹은 후 지수가 설거지를 했어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또 그 서랍을 봤어요. 상자가 있는 서랍이요. 할머니, 이 서랍 청소해도 돼요? 아, 그건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됐어.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수가 서랍을 열었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리할게요. 안 돼. 영희가 소리쳤어요.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할머니?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옛날 물건이야. 궁금한데 봐도 돼요? 안 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숨기시는 건 처음이에요. 대체 뭐가 들어있는데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네, 할머니, 비밀이야. 비밀이요? 지수가 의자를 당겨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머니 손녀잖아요. 영희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뭐요? 지수가 놀랐어요. 영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지수가 일기장을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응, 그게 다 사실이야.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985년, 엄마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미안해, 지수야. 왜 미안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너희 엄마를 원망했거든.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왜 하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설에 보내려고도 했어. 너희 할아버지가 그러자고 했을 때 할머니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 지수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셨잖아요. 응,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지. 그래도 내 딸이니까.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후로 40년을 살았어. 은주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 알아요, 할머니.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수군거렸지. 은주 데리고 나가면. 쳐다봤어. 힘드셨겠어요. 응, 힘들었어.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영희가 지수를 봤어요. 은주가 자라면서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네, 은주는 항상 웃었어.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했어. 사랑한다고 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할머니를 더 괴롭게 했어. 왜냐면 처음에 원망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거든. 지수도 울었어요. 할머니, 지수야, 할머니는 완벽한 할머니가 아니었어.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아. 영희는 일기장을 쓰다듬었어요. 이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다 들어있어. 힘들었던 날들, 울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하지만 포기 안 하셨잖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끝까지 엄마를 지키셨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처음에 흔들렸던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중요한 건 할머니가 결국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영희는 지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최고예요.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4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읽었어요. 할머니를 더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손이 떨린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다. 하지만 지수가 있다. 지수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은주야, 할머니가 잘하고 있지? 지수를 정말 잘 키웠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영희가 눈을 떴습니다. 지수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일기장 다 읽었어요. 그래. 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는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가 잡았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용서해 줄 수 있니? 용서할 게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를 지키셨던 것처럼요. 영희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아침마다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산책도 같이 나갔습니다. 영희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약 덕분이기도 했지만 지수가 있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일기장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뭐? 할머니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장애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영희는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욕하지 않을까? 아니요. 오히려 공감할 거예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해봐. 지수는 할머니 일기를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40년의 사랑이었어요. 책이 출판됐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특히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영희는 그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세요. 지수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TV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영희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수가 설득했어요. 할머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큰 울림을 줘요. 해주세요. 영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떨렸습니다. 할머니, 40년 동안 장애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 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영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딸이 세상 떠났을 때였어요. 60살의 심장이 멈췄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나도 같이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녀가 있었어요. 살아야 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영희는 지수를 봤어요. 지수가 카메라 밖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손녀가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제가 딸을 돌봤던 것처럼요. 손녀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희는 지수를 똑바로 봤어요. 지수야, 고마워. 할머니를 버리지 않아줘서 사랑해. 지수도 울었어요. 카메라맨도 울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영희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또 꿈을 꾸었어요.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른 모습이었어요. 25살쯤 됐을 때요. 엄마, 은주야. 영희가 은주를 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날 끝까지 지켜줘서, 사랑해줘서.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지수가 있잖아. 응. 은주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영희가 깼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응, 지금 나갈게.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수가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갔어요. 지수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미역국과 밥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할머니 생신이에요. 73세 축하드려요. 지수가 미역국을 건넸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둘이 밥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공원? 좋아요. 산책 가요. 식사 후 지수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수가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함께여서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영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주야, 할머니 잘하고 있지?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갔어요. 하늘에서 햇살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수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40년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은주를 낳고 키우고 보내고 그리고 지수를 키웠습니다. 이제 지수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녁 먹어요. 지수가 불렀어요. 영희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지수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초에 불을 붙였어요. 영희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수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주야, 거기서 편히 쉬어. 촛불을 불었어요. 후, 불이 꺼졌습니다. 지수가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둘이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썼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73세가 됐다. 지수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케이크도 사왔다. 행복하다. 40년을 살았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은주를 사랑했고 지수를 사랑한다. 그게 전부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 파킨슨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지수가 있으니까. 은주야, 엄마 잘했지?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지수도 잘 키웠고, 이제 엄마도 편히 쉬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지수가 아직 어리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영희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할머니를 깨우려 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다가갔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머니, 지수가 소리쳤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73세였습니다. 평화롭게 갔습니다. 장례식장, 영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책을 읽었던 독자들, 인터뷰를 봤던 시청자들 모두 왔습니다. 지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화롭게 가셨으니까요.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좋은 할머니셨습니다. 책 감동받았어요. 명복을 빕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영희의 유골함을 들고 낙골당으로 갔어요. 은주 옆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옆에 계세요. 같이 쉬세요. 지수는 유골함 앞에 절을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글이 있었어요. 지수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너를 키운 게 할머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앞으로도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 꾸리고 행복해. 할머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엄마랑 함께. 사랑해, 지수야. 정말 사랑해.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랑을 남기고 가셨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지수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논문 제목은 장애인 가족의 삶과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논문이었어요. 학위 수여식 날 지수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빈자리가 2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수는 그들이 거기 있다고 느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할머니 해냈어요.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학위증을 들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낙골당에 갔어요. 할머니와 엄마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박사 됐어요. 할머니 이야기로 논문 썼어요. 지수는 학위증을 유골함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 저도 이어갈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줄게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일어나서 나왔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요.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지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40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사람을 넘어, 영원히요. 끝. 이야기를 마치며 72세 할머니 박영희의 40년 인생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